전 세계 전기선 어떤 시장 규모가 2029년도에는 2,94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잔잔한 기술도 시장 규모가 생활 필수품이어서 시장 규모가 꽤 큽니다. 반도체만 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낫다. 자잘한 기술들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뭐 알차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좀 기술 개발하기는 너무 쉽고 시장 규모는 크고 물론 다 이거를 다 차지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래도 뭐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경쟁력이 있으면 이게 이걸 일부 시장이라도 10%라도 차지하면 엄청난 규모의 대기업이 되는데요. 저한테 기술 돈 주고 사셔야 됩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에 굉장히 관광이 많이 내시고 그다음 YTN의 제 기술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데 70개도 넘게 나올 것 같아요. 방송 많이 들었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랑 국정원 아이트도 광고를 내시고 정보 출연 기관에서도 광고가 제 기술이 많이 나오고 이게 사실은 문제가 클 텐데요. 어떤 보석상 털리는 거 보고 야 프라시장 그런 거 있다 덧들이니까 그것을 됐다 덧붙이자 홈을 파서 덧붙이지 않은 스키 차서 안 보여요. 이게 지저분해지고 서울시에서 이걸 하시더라고. YTN 보도 나더니 비상벨 시스템도 얘기를 했더니 이게 택시 같은데 승용차 아니면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렇게 또는 뭐 삐삐 같은 데도 되겠죠.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 0.3cm 좌표 수저방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우주 지도도 가능하고 바닷속 지도 이렇게 잠수함도 이걸로 하는 항해를 하거나 배도 그렇고요. 상하수도안 땅속 지도를 만들어서 공사할 때도 딱 그렇게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다음에 사람 몸체나 로봇의 몸체, 비행기 배의 몸체도 가로세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힘을 에너지를 줄지에 따라 전기다 그러면 전기가 어느 정도 줄지에 따라 자세를 제어하거나 이런 기술에 들어간다고. 카메라 전 세계 디스플레이 장치, 망원경, 현미경, 의료 영상 장비 이거 전부 다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해요.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이게 오히려 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도 유리창에다 유리창을 덧붙이는 사업을 하시던데 프라시장 덧붙이신 거 아니시죠? 부상배 시스템도 제가 택시 같은데 이렇게 인터넷망이나 자체교통망으로 거기 있는 현 상황을 보고 그래서 이게 택시회사, 택시 운전사나 고객 서로 간에 범죄를 할 수 없는 구조, 신고가 들어가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스마트폰에 앱으로 탑재해서 비상 단추를 누르면 112에 자동 현재 상황이 녹화돼서 전송이 되거나 또는 보안업체가 대신해 준다면 또는 채팅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불특정 다수나 많은 다수에게 전화번호 상관없이 막 미리 깔아놨던 것을 그냥 다 해당되는 동영상이 보내진다든지 문자가 보내진다 이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112 저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위치 표시가 제 방법으로 되고요. 2차 피아시 방식으로 되고 전 세계 모든 SNS 프로그램은 위치 표시를 전 세계 지도도 이런 좌피아스 방식의 이런 지도를 위치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이거 쓸 것 같아요. 이거 안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레이저 가공기나 시각 장치나 그러면 전선 시장은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시각 시장 규모 시각 장치 시장 규모가 2032년도에 999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로세로 너비로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해서 깊이까지 레이저 광이 나오는 거를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10가지로도 할 수 있어요. 전기량도 각각의 레이더 소자에 광이 나오는 부분에 강중량으로 10단계로도 줄 수 있어요. 섬세한 가공이 가능하고 팀별로 묶어서 우리가 그림도 이렇게 굵은 붓으로 중간 빗으로 세밀한 빗으로 하듯이 레이저 가공도 그렇게 합니다. 레이저 가공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카메라 달아서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동일한 작업을 몇 개가 참여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깊이로 동일한 작업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100개든. 그러면 전기 용접기도 가능한. 그리고 전기 용접기도 붓이 굵은 놈, 중간 놈 이렇게
섬세한 놈 해가지고 전기양을 각각 틀리게 주고 카메라에 따라서 해당되는 것을 가로 세로 대표하시자 방식을 해요. 이게 전 세계 이거 균일한, 그래서 사람 할 것 없이 이게 딱 갖다 놓으면 하면은 전기용증비가 쭉 가가지고 똑같은 결과를 100개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도장 찍어준 도장 같은 거 이렇게 파에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해서 찍잖아요. 인감 도장도 다 찍어버려요.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서에다 도장도 찍고 이렇게 지문도 같이 찍는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두 가지를 같이 겸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 범죄자 아닌다면 손가락 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런 경우는 좀 곤란한데, 어쨌든 동사무소 같은데 발급할 때도 인감증명을 갖다 문서로 이렇게 저기 본인이 아니면 안 띄워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병석에 누워 있을 때가 좀 문제네요. 네네. 그 사람과 통화를 직접 해갖고, 근데 그 사람이 얼굴인지 아닌지도 이렇게 주민등록을 통해 보면 될 텐데, 은행 대출할 때도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출 사기에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쨌든 레이저 시각장비 시장이 995, 전기용접 시장, 전 세계 전기용접기 시장 규모가 2030년에 34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저 가공 장비, 레이저 가공 장비 시장 규모를 보시면 뭐 좀 작네요. 그래서 레이저 절단 같은 거는 2032년 1414억 달러 성장할 것이다. 이게 또 크네요. 이게 동일하게 레이저 가공 장비도 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저 광을 증폭할 때는 약간 볼록거울이다 그러면 이 볼록거울에 홈을 파가지고 증폭하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광이 있다 그러면 태양광을 제가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 방송 반산파처럼 해가지고 오목거울처럼 오목홈을 파서 증폭한다 그러죠. 그 사이즈를 오목한 홈을 사이즈를 대중소로 틀리게 하면 더 증폭된 융합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핑체 같은데 밑을 태워서 군사적 무기로 태워버리는 구조로도 쓸 수 있어요. 태양빛을 받아서 이걸 증폭해서 그거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따 태양빛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든지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광을 각도를 따라서 이게 상관없이 증폭하는 기술을 쓰는데, 이거는 그 가로등 같은데 또는 자동차 쪽에 빛을 넓게 조사하기 위해서 그걸 쓸 수도 있습니다. 또는 홈을 파가지고 오목한 홈을 파서 광을 증폭하는데, 그렇죠. 가로등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뭐 쓸 때는 많아요. 이걸로 이제 물을 끓여도 되겠죠. 방송은 반사파처럼 해서 뭐 그게 태양열 조리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방송판 태양열 조리기에도 간에 되게 돌을 이렇게 그 태양열 조리기에도 쓸 수 있고, 이 방식은 태양열 조리기 360도 동서남북 배치해서 태양빛이 어느 쪽에서 뜨든 간에 서로 반사 복사해서 하루 종일 난방 또는 열 발전, 어떤 물 발전, 전기 발전, 물을 끓여서 할 수도 있어요. 또는 거기서 음식을 데울 수도 있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데도 뭐 전 세계 모든 그 카메라 시장에서 이렇게 테두리에다가 망원경도 그렇고 다이아몬드 커팅 또는 오목한 홈을 봐서 빛을 증폭하여 환한 화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 세계에서다가 이렇게 어떤 카메라다 그러면 이렇게 밤에 보면 자동차가 상대방 자동차에게 전 빛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 빛이 돌아오면 보는 거잖아요. 그럼 대낮에도 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CCTV, 현미경, 망원경 모든 카메라 구조에 빛을 그쪽으로 보내서 보강을 해서 보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것을 우리나라 뭐 전 세계 최초 현미경망이 만들었다는 데서 레이저 광을 비춰가지고 그쪽 화면 어떤데 그건 제 기술입니다. 세계 최초란 거 제 기술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여기다 다이아몬드 커팅을 여기다가 해가지고 빛을 증폭하거나 홈을 파서 증폭하는 기술을 쓴다. 소니나 삼성 카메라 렌즈 만들어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광을 증폭할 때는 이렇게 홈을 파서 증폭한다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광 증폭할 때도 이 기술이 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전 세계
이렇게 전기선, 전기선 이게 하나짜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하나짜리. 전기선이 하나로도 돼요. 동축 케이블은 하나로 전기선으로 보내갖고 통신선으로 사용하는 됩시오. 네, 하나짜리도 됩니다. 콘센트 이것도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 없어요. 이런 콘센트에도 이렇게 금속을 추가해서 구리줄이라도 구워줘라. 그럼 이게 전기가 이제 빈약한 데서 이렇게 여러 개 끌어다 쓰다 보니까 이게 화재가 나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5개 갈았다니까 이거 불나요. 그래서 두껍게 만들어줘. 구리줄이라도 구워주고 금속을 추가하는 어떤 행위, 오돌도돌을 만들든지 추가하는 어떤 행위도 옆으로 꽂을 수 있게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콘센트 쓰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누전 차단기를 달려는 때 여기다 다르고 화재나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여기다 일력 출력선이 똑같아야 돼요. 여기다 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기술을 알고 만드셔야지. 네, 제 기술을 그렇게 무단으로 쓰시면 안 돼요. 여기다 쓰시면 여기다 만드는 거니까 입력 출력선이 굵기가 똑같아야 돼요. 만약 화재 납니다. 비싸긴 오더라도 비쌉니다만은 하여튼 제 기술이 다른 것은 전 세계 전기선을 하나짜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또는 전기선을 하나짜리, 어떤 데는 피복이시, 어쩌는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동일한 두께로. 그래서 전기양을 틀리게 줄 수도 있다. 또는 전기양을 굵기를 따라서 전기를 물이라고 합시다. 굵기를 따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에서 이렇게 해서 어떤 전기를 전폭하거나 뭐 이런 것을 대짜리를 여러 개 만드시면 증폭이죠. 전기만 충분히 흘려버리시면 증폭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쓸 수도 있다. 또는 전기선을 하나짜리가 5개짜리 있다 합시다. 언어프 구조를 가졌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이것도 전기선 안에 구리선도 배터리가 되거나 컨덴서가 된다. 컨덴서가 이렇게 작아도 되겠죠. 길어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컨덴서를 똘똘 말아도 상관없고, 그래서 구리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아가지고 컨덴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컨덴서 시장을 볼까요? 전 세계 콘덴서 시장 규모를 보시면 총 350억 달러 규모 적층 세라믹 콘덴서 시장이 되는데, 콘덴서 시장의 규모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속 콘덴서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구리바에다 구리코일을 감거나 여기다가 뿌리기다가 절연 구조를 갖춘 수십 장 겹쳐서 이것을 어떤 작은 MLCC나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다. 전 세계 콘덴서를 쓴다는 거죠. 전 세계 MLCC 규모를 봅시다. 그래서 2029년 184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것도 크죠. 그래서 금속 콘덴서 개념을 쓰시면, 금속 카패시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MLCC도 금속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금속이 있다. 구리도 되고 뭐 이렇게 전도가 되는 다 돼. 나노 구조로 알갱이를 대중소 규칙적인 불규칙도 S상을 덮어. 이게 태양전지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태양전지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유리석용 코팅해서 유리만 굴러서 알루미늄도 돼요. 철도 되고. 그래서 전기선에 구리선을 딱 그렇게 대중소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전기를 걸어주면 이게 주파수 방식으로 걸려요. 그래서 태양빛이 이제 이렇게 전기로 전환된 일이 엄청 높아지는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테슬라의 전기요도처럼 전리층이 막대한 전기 에너지가 이쪽으로 끌어온다는 거죠. 태양빛을. 전기량이 많을수록 그렇죠. 끌어오려는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비용 투입 대비해서 태양빛으로 전환되는 것이 가격을 맞춰야 되니까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이면 제 기술이다. 지금 KIEL인가 그래서 뭐 이런 데서 이렇게 YTN에 한국에너지연구원 여기서 하시던데, 그래서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거기다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 금속을 만들고 전기를 자그맣게 만들어 태양전지의 10분의 1로 만들었다 그러던데, KIEL인가 그러던데, 뭐 에너지연구원인가, 네네. 정보 출연 기관인데 이거 쓰시면 안 돼요. 네. 태양전지를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을 선택하면 제 기술이다. 여기다 이제 자동차 같은 회전축, 기타 회전축에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석유가 됐든 가스가 됐든 원자력 뭐들이 됐든 원자력으로 하든 이렇게 화력을 뭐 석탄이 되든 석유가 되든 가스가 되든 회전축을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풍력이나 태양력도 되고 수력도 돼요. 여기서 전기로 돌려줘도 되고
회전축에다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형태로 들어가요. 또는 수백 겹도 괜찮아요. 알갱이 구조에서부터 대중소, 가루 구조에서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이제 이렇게 전기가 생산된다는 거죠. 회전축을 돌리면 전기선 안의 구리선이 대중소일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 주파수 방식으로 이렇게 피복 없이 주파수 방식 걸린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렇게 집안의 조명 같은 데도 달아놓고 이렇게 태양전지로 해서 이 회전축 돌려갖고 생산하는 거예요. 비행체, KGGB 같은 이게 비행체 이렇게 드론 같은 데도 비행체에 설치해서 풍력으로 이렇게 드론 움직일 수 있다 그랬죠. KGGB 같은 KGGB 재래식 폭탄에다가 이렇게 날개키트 닿는 그런 거 됐다가도 풍력 발전기를 달아가지고 그걸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이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에다가도 이렇게 설치해 놓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동차 지붕에다 태양전지 넣어서 돌릴 수 있다. YTN의 어떤 업체가 이걸 하시더라고. 그래서 YTN은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부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강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 그 후로부터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YTN의 기술이 쏟아지더라. 태양전지에다 뭘 달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랐을 거예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알죠. 어라 저거 봐라. 태양전지에다 뭘 다네. 이거 돌리시면 안 돼요. 곤충 로봇에다 들어가고 반도체에다가 태양빛 웨어러블에서도 돌려서 이렇게 나노 구조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류를 생산해서 어떤 연구자석 플러스 구리 코일을 감아가지고 전기 흘려보내면 전기 생산되고 또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콘덴서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전 세계 콘덴서 시장 규모가 콘덴서 시장 규모로 봅시다. 그래서 184억 달러까지 성장한다는데요. 금속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되겠어요. 금속에다 구리에다 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는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판을 대충 저렴 구조로 수입장, 배수장 겹쳐서 MLCC나 이런 금속 콘덴서의 개념으로 쓴다. 또는 연구자석에다 구리 코일을 감아서 그것도 콘덴서의 개념으로 쓴다. 이런 모듈로 많이 넣어가지고 건전지 방식이나 다른 방식 배터리에 넣어가지고 전기를 흘려주면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듈을 각각 구분해서 100개, 이렇게 10개, 100개 넣어줄 수도 있겠죠. 종류에 따라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걸로 이제 슈퍼 카패시터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에다가 금속, 어떤 구리판이다, 알루미늄판이다 넣어가지고 아까쯤 이렇게 구리알기는 대중소 넣어 액상을 덮는 방식, 그거 얘기하는 거야. 넣어가지고 물에다가 그걸로 이제 배터리가 된다는 기술. 여기서 황산을 좀 첨가시키거나 금속에다 뭘 첨가시키 너무 얍삽하죠. 네, 그거 하셔도 제 기술이에요. 이거 배터리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바닷물 같은데 이런 금속판을 넣어가지고 바닷물을 소금물에 넣어서 구리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피복 없이 대중소로 돼요. 그리고 걸어주면 이게 전기선을 많이 걸어줄수록 많이 생산되는데 투입되는 비용 대비해서 산출을 생각해야 되니까 적절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전기가 생산되기 시작하는데요. 유튜브에서 제 걸 하시더라고.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리층이 이제 빛을 유도하는 장치나 태양전지도 이렇게 여기다 걸어주더라. 이렇게 지하수 끌어올릴 때 물 안 박아지고 물이 끌어당기, 전기가 전기를 끌어당겨, 전기가 빛을 끌어당기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론과 기술을 사용하셔서 KR, ER이 됐든 어디든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을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 주기적으로 걸어줄 수도 있겠죠. 시간차를 따라서 이게 생산되면 또 한 번 더 걸어주고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흑연 배터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흑연 배터리 이렇게 흑연 음극재잖아요. 2차 전지다 차등 흑연 구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흑연이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 수십 겹 형태로 들어가나 가루나 입자구조, 대중소로 들어간다. 흑연 배터리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런 데도 탄소봉이 들어가 있거든요. 흑연인데 많이 넣어가지고 전도처럼만 사용하지 않고 금속 콘덴서 개념처럼, 금속 배터리 개념처럼, 금속 카패시터 개념처럼 이거를 흑연도 전기 축적 구조로 가져가자는 거예요.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여기다가 연구자석과 구리 코일을 넣어서 전기를 마저 생산하는 두 가지를 같이 겸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그냥 이런 건전지나 배터리 방식인데 연구자석과 구리 코일 안에 들어가 있고, 또는 그것이 회전축으로 돌아가는 기술 구조가 미니로 수없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전기를 넣어주면 이렇게 생산, 이렇게 전기를 넣어주면 이렇게 생산이 전기 생산된다는 거죠. 아니면 그거를 뭐 이런 구조를 수없이 많이 배치해가지고 미니라 아주 미니라도 전기를 생산하거나, 회전축에다 굵은 구리선들,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고자석을 두께가 틀리게 수십 개, 수백 개의 병탄을 넣어주고, 입자나 가로 구조에서부터 대중선 넣어주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송전선의 대중소다. 송전선이 많을수록 이렇게 전기가 많이 생산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걸 쭉 뭐 몇백 개 배치하고 전기를 생산하실 때 투입되는 비용 대비해서 전파다 많은 게 전기가 생산되면 좋죠. 그래서 이런 건전지 방식도 연구자석 플러스 구리코일 가마가 전기 흘려본 전기 생산되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게 탄소봉 들어가자. 탄소봉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다.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다. 입자나 거루기에서부터 대중소가 들어간다. 아연판도 대중소로 두께를 틀리게 해서 이산화 망간가루도 대중소로 들어간다. 꼭지가 여기만, 이게 카페시타가 이래서 전류방이 이쪽으로 나오는데요. 꼭지를 여기다가 반대로 바꾸면 이쪽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꼭지를 똑같은 꼭지를 만들거나 뭐든 금속 2차 전지가 됐든 뭐든 납축 전지가 됐든 꼭지를 음극지, 양극지 여러 개를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여러 개 있는, 뭐 5개도 쓰시고 2개만 있을 수도 있고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전 세계 모든 건전지나 납축전지, 2차 전지에다가 전기 테이프, 절연 테이프 방식으로도 괜찮고, 테이프를 절연을 해주면은 방전이 안 된다는 이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거 산제품, 마더보드의 기판에도 이런 절연을 해준다는, 그렇게 미세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오작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계 비상 배터리와 비상 어떤 기판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도 되고, 차문 안 열릴 때 어제나 이렇게 축전에 타서 이게 딱 단추 누르면 주 기판과 주 배터리로 전원이 차단되고, 비상 배터리와 비상 기판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전원을 공급받아서 차문을 열 수 있거나, 아니면 떼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떼어서 할 수 있다. 우리 전세계 프라시아 유리창 같은 거 또는 안경 같은 데 이렇게 전문가와 아예만 끼워지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끼고 어떻게 피스로 이렇게 잠그는 방식, 뭐 이렇게 3면은 이렇게 하고 3면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끼우는 방식이 피스로 돌려서 하는 방식일 수도 있겠죠. 뭐 나사로 돌려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않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프라시아 유리창을 딱 재단해서 끼우고 이렇게 피스로 이렇게 돌린다든지 이렇게 뭐로 고정을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경도 그럴 수 있다. 안경알도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안경알 끼고 이렇게 딱 잠그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에 대해서 고글도 되고 뭐 다 돼요. 그 다음에 꼭지가 여러 개 있는 거 쓰시면 제 기술이다. 납축전지든 2차 전지든 양극 음극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게 여기다 전극을 여기다 이렇게 2개, 이게 꼭지 2개 만들기도 2개 만들어서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동일한 굵기예요. 이쪽은 1개만 걸어주게 2개만 걸어주면 이게 2개 많이 나오는 쪽으로 전기의 방향이 바뀌는데요. 또는 여기를 여기 2개 걸어주고 여기 1개만 걸어주면 여기는 2개 방향 쪽으로 전기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전류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옆방향, 정방향. 여기는 전기선 하나 놓고 여기서 전기선 하나 놓고 꼭지는 똑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꼭지가 카페시타가 돼서 그래요. 이쪽으로 전기양을 유도한다는 거죠. 전기를. 그래서 이거를 이쪽은 업시키고 이쪽은 언시키면 언시키는 쪽으로 전기의 방향이에요. 거꾸로 여기는 업시키고 여기를 언시키면 이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요. 전기전 역회전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 세계 모든 드론이나 자동차, 로봇이 비상기판과 비행체도 이게 배터리 또는 비상연료통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의 2차 전지의 양극재에 서로 금속의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스파크 화재 원인이 된다 그러죠. 열이 축적되고 그것을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해야 되고, PM 반도체에서도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하셔야 됩니다. 또는 금속의 두께를 지금 현재보다
약간 사이즈를 약간 두텁게 하면 좀 더 많은 전기가 축적된다는 기술을 쓰시거나, 이제 끊임없이 D램에 전기를 다시 재공급해야 되는 이유가 회로가 얇아서 그런 거예요. 좀 피복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피복이 있어서 멀리 송전하거나 10개를 묶어도 열이 전달이 안 되는데요. 피복을 형성해 줄 때, 그럼 나노 구조인데 이런 피복을 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이러면 코팅을 해주면 돼요. 전기도장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 의류 방수제나 또는 뭐 이렇게 곤충용 실리콘 이런 것들 곰팡이 방지체에서 코팅을 주고 피복을 준다는, 그럼 전기가 그 안에 가두어져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낸드 플래시나 이렇게 그 어떤 H밴 같은 데도 열이 축적되지 않게 해서 절연을 해준다는 거죠. 전 세계 기판 마더보드가 됐든 기판에도 이 기술을 써서 미세 전류가 묻지 않게 해서 오작동을 방지한다 그랬죠. 이것도 모든 기판 구조에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HBM이나 낸드 플래시 적층할 때 이거 씁니다. 이런 거 쓰시면 이게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뭐 전 세계 실리콘 웨이퍼 같은데, 단도체 같은데 홈을 파가지고 전기선 통신 넣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거기도 지하를, 그렇죠, 지하에 1층, 2층, 3층, 4층에 홈을 파서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D램에 약간 그렇죠,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것도 콘센트 부품인데 전기가 사라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약간 두텁게 D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텁게 만드는 카패시터, 트랜지스터를 두텁게 금속을 추가해서 만드시면 전기가 많이 축적되는 이론을 따라서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거기다가도 피복을 입혀줘야 되겠죠. 뭐가 됐든 재료가 피복을 입혀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보존이 된다는 거죠. 코팅 구조로 들어가도 돼요. 전기가 작으니까. 그러나 이런 데는 코팅 구조로 줘도 전기가 크니까 잡으면 감전돼요. 이건 전기가 강해서 그래요. 그런 데는, 이런 데는 안 됩니다. 아주 반도체나 같은 데는 되죠.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전기선 통신선 구조에서 다음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 전기선 시장 규모도 엄청 큰데요. 그래서 전기선, 통신선, 강소밀선 다 돼. 약간 굵은 부분을 금속을 추가해서 굵은 부분을 만들면 이게 추나가 축적돼서 멀리 전송됩니다. 해저 케이블 이런 데도 쓸 수 있겠죠. 또는 강소밀도 강을 증폭하여서 멀리 전송하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뭐 물 호수 같은 거 있잖아요. 물 호수 같은 데도 이렇게 두통 물통을 놔주면 거기다 축적돼서 멀리 전송돼요. 여기서 쓰시면 뭐 이런 경우가 이렇게 물통 같은 유선용으로 너무 좋겠죠. 물통을 넣고 압을 견딜 수 있는 멀리 송전이 되고, 그렇죠, 멀리 보내죠. 또는 끝에다가 이렇게 물통 구조를 놔가지고 여러 군데로 밭에다 뿌려서 각도별로 딱 뿌리면 물이 그쪽으로 압만 충분히 뒷받침이 되면 이게 전기 방식이 아니더라도 물을 계속 밀어내면 이게 압축이 되어서 이렇게 물을 뿌려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손으로 이렇게 우리 딱 잡으면 압축이 돼가지고 멀리 나가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 자동으로 그걸 해주면 되죠. 모드를 한 군데 두 군데서 농사용으로 좋겠죠.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각도로 불려서 물을 전기 방식이 없이 물을 계속 밀어내면 되거든요. 그럼 그게 자체가 압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선 통신선을 만들 때 이렇게 해서 두터운 부분을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카패시터가 된다는 거죠. 언어부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가 되고, 이런데 코너 기술에서 약금속을 추가해서 이것을 중폭할 수도 있다. 그래서 코너에서 신호가 소실되는 부분을 해결해요.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진법수로 표시를 하는데요.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진법수로 표시하는데요. 이 부분을 이런 구조를 해갖고 수천만 개, 수조 개, 수십 조 개, 수백 조 개 가로세로 높이를 잡혀 숫자방, 가로세로 잡혀 숫자 방식으로 해서 메모리 주소를 할당하고,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에 모으고, 또는 이렇게 숫자 방식에 모으고, 문자 방식에 모으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서와 영상 파일 또는 문서 뭐 이런 파일에
몇 번째다, 몇 번째 문서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현재 경우의 수를 그렇게 해서 저장 장치를 만든다는 거죠. 다이오드인데 금속이에요. 이게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한쪽으로 큰 놈 쪽으로 전기 열 냉기가 흘러요. 반대쪽으로 하면 반대쪽으로 되겠죠.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쪽으로 전기 열 냉기가 흐르는데요. 언오프 고정을 하자면 트랜지스터.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패시터 다이오드가 됩니다. 한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작은 놈은 더 계속 이거 같이 설치해서 흐려 넣을 수도 있어요. 압력밥솥 같은 데도 금속을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모든 주방 냄비 이렇게 두꺼운 놈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사서 열을 전도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시면 또는 또 주방 냄비 같은 데 안에 딱 겉으로는 평판인데 안에는 홈을 파가지고 열을 증폭하는 기술을 쓸 수도 있다. 보일러 같은데 뭐 아이스박스, 보온병, 텀블러에도 기술을 쓰거나 열이나 냉기 또는 액상, 물이다, 뭐 원자력 발전에서도 물이다. 여러 군데에서 수술을 이렇게 10개다, 그러니까 작은 솥에서 물을 끓여서 100개다 끓여서 한 군데로 모아지는 기술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렇게 하면 발열이 바닷물로 통제할 필요가 없는데요. 여기서 원자력 소형 모듈로 해가지고 아주 작은 놈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뭐 석유로도 끓이는데요. 그래서 작은 솥으로 해서 100개를 모아가지고 큰 물을 만들어내면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이만한 소형 모듈로도 이만한 석유나 가스로도 전기로도 이렇게 이름만 솥단지 이만한 거 못 끓이겠습니까? 끓이죠. 그럼 아주 이만한 걸 끓이는데도 이렇게 작은 단위로 나눠서 끓인다는 거죠. 전기 방식이든 석유 방식이든 원자력 모듈이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걸 큰 물로 할 때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개념을 석탄 발전, 석유 발전, 원자력 발전 이런 데서 사용하시면, 가스 발전에서 사용하시면, 그거는 전기 터빈 돌리잖아요.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또는 그것을 이렇게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회전 쪽에다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감아. 송전선은 전기선하고 구리선이 대중소다. 피복 없이. 그러면 이게 송전선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다 그랬죠. 원자력 모듈로 돌리든 폭발 행정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연소실을 넣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가스로 돌리든 석유로 돌리든 전기료, 풍력이나 태양력 전류로 돌려서 기존의 가정집 전기로 그냥 돌려도 10을 들여서 10이 생산하면 남는 장사다 이거죠. 이렇게 하시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은 솥 단위로 만들어서 최대한 물을 잘게 쪼개서 빨리 끓이는. 그럼 원자력 소형 모듈 같은데 이만하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사능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석탄 발전소도 석탄으로 이렇게 물을 끓이면 되잖아요. 이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만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이만하게도. 네, 석탄 발전, 석유 발전, 가스 발전 다 된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물을 작은 단위로 물통을 이만큼 끓여가지고 한 곳에 큰 데로 모아주는 기술이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폭발하거나 상대적으로 뭐 바닷물로 이렇게 온도를 재야 돼. 이런 기술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 원자력 시장 규모를 볼까요? 원자력 발전은 $321억 달러, 324억 달러라는데요. 2000에서 여기에서 좀 더 증가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날이 갈수록 전설의 석탄 발전 시장, 석탄 발전 시장 규모가 1조 2,802억 달러인데, 제 방식으로 작은 솥 단위로 끓여서 만들면 석탄, 그렇죠, 이만한 크기의 물도 끓여서 한 군데로 물을 하면 되게 신속하게 되고 열도 제어할 수 있고 대규모 시설 설비가 필요가 없어요. 싸게 다 막 제작한다는 거죠. 작은 솥 단위로 끓여서 한 군데로 모여서 그걸로 전기 발전한다는. 그래서 통로에는 평판으로 보이지만 안에 또 오목커널을 파가지고 열을 그 안에 가둬서 이렇게 끓인 물이 중간에 식혀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주방 냄비에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홈을, 주방 냄비 같은 것도 겉으로는 평판, 안에 홈을 파서 오목, 그렇죠, 오목 이렇게
거울처럼 작용해서 이걸 열을 증폭하고 안에 가두는 기술인데요. 수소 탱크나 가스 탱크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열이나 냉기, 압력을 가둘 수 있어요. 유압 장치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압 장치에도 유압에도 이렇게 브레이크 유압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액상을 밀어주잖아요. 그 판에다가도 홈을 파서 증폭하는 기술을 낼 수도 있고요. 이런 데다가도 홈을 파주면 겉에는 이제 평판이고 안에다가 홈을 파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규정상 안 된다 그러면 겉에는 놔두고 안에다가 홈을 파갖고 장탄을 낼 수도 있어요. 뭐 여기다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해가지고 그래서 얇은 쪽에서 두꺼운 놈으로 이렇게 힘이 증폭되는 구조를 따라 이렇게 해서 또 홈을 갖다 파준다는 거죠. 겉으로 안 되면 안에다가 넣어줄 수도 있다라는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게 장탄이에요, 장탄. 방송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뭐 이게 뭐 이런 거는 홈을 파서 이렇게 히터기나 하목널러 같은 데도 홈을 이제 대중소로 파주면 더 좋아요. 예, 그 기술들을 쓸 수 있고 냉장고판 냉기도 증폭할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 에어컨 이런 냉풍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홈을 파서 선풍기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방송 이렇게 조명 반사판으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가로등 이렇게 자동차 전조등에도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쓸 수 있습니다. 거기다 색깔을 뭐 이렇게 수십 가지 넣어가지고 빛의 축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간단한 방식으로 홈을 파가지고 아니면 필름을 붙여가지고 수백 개의 작은 색깔이 촘촘촘 일단 그 빛이 환상적으로 보일 텐데 섞여져가지고 그런 기술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수백 개. 그런데 그걸 이제 필름식으로 플라스틱창, 유리창에 붙이거나 조명에 붙이거나 가로등 같은데 자동차 전조등에 붙이면 컬러풀한 색깔이 나오게 되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이 시장 규모가 엄청 크다. 전 세계 석탄 발전 시장 규모도 이렇게 엄청 1조 2,800억 달러인데 전 세계 가스 시장 전 세계 가스 시장 규모를 봅시다. 그래서 전 세계 가스 발전 시장 가스나 어떤 석유 계통에 이런 약간의 산소를 넣어줘가지고 뭐 그 식용유로 만드는 이런 그렇죠 식물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산소를 약간 넣어줘갖고 이것을 일반 휘발유나 경유, 등유 이런 게 되겠지만 항공유 터지지 않을 정도는 산소 또는 수소산소를 넣을 수도 있다. 다만 이게 터지는 문제는 안 된다라는 가장 적절한 정도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스 시장 발전 규모가 226억 2031년까지 9천만 달러로 발전한다 이렇게 하고 나올 거예요. 석탄 발전이 제일 크네요. 석유 발전 시장 규모가 석유 발전 규모가 금액상으로 얼마나 되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걸로도 원자력, 석유, 석탄, 풍력이나 어떻게 태양력을 통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전기터빈으로 생산하는 방식과 제 방식에 이렇게 회전축에다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배치해놓고 연구자석을 여러 개 없던 수십 개 형태로 수없이 배치해놔요. 그 반대로 연구자석 할 수 있지만 무겁잖아요. 연구자석이 두꺼워야지 입자나 가루구지에서 대중소로 만들고 연구자석 두꺼워야지 전기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요. 연구자석의 크기도 틀리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성전선을 전기선에 구리선에 대중선 성전선이 많아지면 전기도 많이 생산돼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뭘로 돌리든 연료가 뭘로 되든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돌려준다는 거죠. 원자력, 석유, 석탄 이런 거, 가스, 풍력, 태양력, 집안에 있는 전기 이런 것들도 다 소형 집안에 이제 태양 전지판 만들어 갖고 그걸로 돌린다는 거죠. 이걸로 자동차에도 싣고 다닐 수 있고 야외용으로도 싣고 다니 너무 좋죠. 야외 캠핑용으로도 할 수 있고 짱 좋고 풍력 태양력으로도 할 수 있고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5m, 10m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물레방아처럼 해서 그걸로 이제 전기 생산해도 되고 물레방아처럼 하니까 각도를 어느 쪽에 바람 들어도 회전이 되기만 하면 되거든요. 풍력 발전이다 그러면 이런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바닷물에 배치를 해가지고 움직이면 수천 개 해가지고 동일하게 전기 생산할 수 있어요.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배치하고 연구자석을 두 개가 틀리게 여러 개 또는 수십 개 형태로 들어가고 그래서 입자나 가루구조에서 대중소 들어가고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의 대중소다.
하시면 제기소리 되고, 바닷물 이쪽으로 이쪽은 움직이기만 하면 생산된다는 장이죠. 물을 끓여다 해서 해도 되고 하시면 제기소리 되겠어요. 자동차 위에다가 이렇게 하거나 캠핑용으로 딱 막대기 꽂아놔가지고 돌리기, 바람 많은 지역에서 바닷가 같은데 뭐 인도 같은데 설치해서 엄청 전기를 생산해서 거기다 전기 충전하고 배터리 충전해서 요지로 가져오면 되니까. 공짜 전기잖아요. 공짜 전기. 네, 되게 짱 좋을 것 같은데 제주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되게 큰 시장이죠. 이거 여기서 전세계 원자력 시장 규모들, 이거 기술을 체코 원전 납품할 때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네. 체코 원전 할 때. 네, 그 다음에 또 송풍을 할 때 체코 원전 할 때도 그렇고 쓰시면 안 된다. 안타깝습니다. 송풍기 방식으로 바람을 여러 군데 빨아들이면 이게 굉장히 강한 진공청소에 빨아들이는 강한 압력으로 이렇게 공기를 넣어줄 수 있다. 제트 엔진에도 쓸 수 있고 체코 원전에도 공기가 많이 필요한데 석탄 발전, 석유 발전, 가스 발전할 때 이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송풍기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반대로 진공청소기를 빨아들였다. 그럼 네 번의 애들을 2군데, 3군데로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압이 세진다는 기술을 사용하셔서 진공청소기도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송풍기, 진공청소기를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그러면 송풍기는 바람이 세지고 모터 여러 개, 진공청소기는 압을 빨아들여서 유독가스 같은 거 소방용으로 외부로 배출하거나, 지금 모터 2개, 3개 달 수도 있죠. 가스 어떻게 가스레인지 위에 후드, 그것도 모터를 2개, 3개를 달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양수기 같은 경우 수중 펌프 양수기를 이렇게 2개짜리, 3개짜리 만들어서 모터를 각각 달아서 호스 달아서 그냥 금방 빨아들이잖아요. 네, 그것도 언오프식으로 1개만 길지 2개만 길지 그것도 할 수도 있고, 네, 호스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2개는 오프식. 이거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비행체에서 바람을 빨아들여 뒤로 추전하는 구조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피토관 방식으로 해서 바람을 빨아들여 환풍기 팬 같은 걸 떠서 그렇게 해도 할 수도 있고, 앞뒤로 돌 수도 있습니다. 팬을. 이것은 물 바닷물에서 배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뒤로 추진 구조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피토관은 회전 구조 위에 스크류 회전 구조를 넣어주면 이게 계속 회전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추진 구조가 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되게 좋죠. 그래서 좀 공기부양, 이게 낙하산이나 패러글라이딩 있다고 소리만 안 나면 바람 빨아들여 뒤로 내뿜을 수도 있어요. 뭐 자전거도 할 수 있겠죠.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전기선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전기선은 다음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기선 통신선은 다음 동영상에서 얘기하겠습니다.